안녕하세요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계약을 통해 한국 방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FA50은 물론이고 TF20의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TF21을 분담금을 말레이시아가 지불하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FA50 경공격기 수입과 함께 TF20의 사업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말레이시아가 먼저 한국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차일피일 분담금 지불을 미루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때문에 크게 한 방 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를 통한 동남아 무기 수출에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 첫 진출. 폴란드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금액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FA50 경공격기를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에서 향후 제공권 싸움에 있어 한국산 FA50경 공급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생각해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경공격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놀랍게도 폴란드와 비슷한 시점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A50 15 수출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한다는 소식인데요. 정보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15대 하나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K방산 승전보가 이어진 것이죠. 말레이시아가 FA50 수입을 확정지으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의 항모와 전투기 부대를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에 맞서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죠.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은 타이에게 있어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은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터키 등 여러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공세를 펼치며 자국 전투기 수출에 엄청난 돈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FA50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대수를 약속하며 자국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약속도 아끼지 않는 등 한국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특히 인도가 내건 조건은 말레이시아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달콤한 제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국 전투 기태자설에 판매하기 위해 인도는 사활을 걸었죠. 말레이시아경 전투기 사업 조건은 총액의 50현물 지급에 인도가 흔쾌히 동의한 것도 모자라 30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도 인도가 군말 없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맞췄습니다. 인도는 또한 공중급유와 구입이 할 능력을 모두 갖춘해져서 전투기의 공중 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실전 전투를 상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속뜻을 읽은 인도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려운 등을 끌고 준 것입니다. 해적수전 중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브라보스 엔진을 탑재할 수 있어 테자스 전투기 당 2발을 장착해 총 16대 테자 수전투기에 36발 브라보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인도는 계약 성사 시 브라보스 미사일 제공까지 약속한 곳입니다. 게다가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T 표포맷과 같은 F404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운용 인력 교육에 있어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터키도 향후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사업에 말레이시아가 선구입을 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유로자 경공격기를 만약 말레이시아가 구입한다면 장기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건넸죠.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달콤한 제안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해외 개발 고점을 최초로 개선하면서 무인항공기와 제트 연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겠다며 실제 투자까지 감행하는 등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죠. 한국도 이에 질세라 FA50의 최종 조립 라인을 말레이시아 현지에 건설해 기술 협력 및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FA50 구입을 위한 당근을 건넸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테자스 전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FA50보다 월등하게 쌌던 테자수 전투기 구입 예산이 없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탐나는 물건이었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업은 이대로 인도가 가져가는 곳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과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 협상자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에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경공격기 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남중국해 넘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까지 침범하는 중국 항모와 전투기들의 존재가 굉장한 위협이 되었죠. 특히 남중국해 루쿠니 암초에 대해 중국이 자국 명령임을 주장 말레이시아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는데요. 2017년에는 중국 해경선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이 지역에 출몰해온 기 순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죠.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를 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말레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루코니, 암초는 베이킹 환사라는 중국의 땅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 중국 해안에서 1600m 떨어져 있는 이곳 루코니 암초는 누가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영토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6월에도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해상구역은 물론 여행정보구역을 넘어 영유권 분쟁지역을 비행하는 일이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가 격분한 나머지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말레이시아 중국 사이의 긴장이 날로 높아졌던 상황. 그렇게 이번 경공격기 사업은 중국과 상대했을 때를 가져 무력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제품 구입이 필요했고 그 제품으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선택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말레이 정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KF-20의 사업에도 욕심을 보인 것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까지 마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회이에브 21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며 외신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공군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죠. 경공격기 외에도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맞설 무기가 간절했던 말레이시아가 이번 FA50 수입과 더불어 KF-21까지도 욕심을 낸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도 분할해서 갚겠다는 입니다. 프랑스 라파엘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에 욕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가 대신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에 들어와 F-21에 먼저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FA-50과 KF-20을 동시에 구입해 동남아시아 최강 공군 병력을 구성하겠다는 야심에서 이번 선택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을 전부 지불해주겠다고 나서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갖겠다고 얘기한 미납금이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한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말레이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가 염두한 계획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떻게 해서든 분담금 액수를 줄이려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파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이번 FA50 사업에도 파묘로 5조 5,875억 원 비용을 물물교환 형태로 한국 측에 지불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KF-20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화물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밀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에서도 판매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운데 거짓말로 한국에게 혼란을 주었던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을 쉽게 보일 수 있는 셈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소식이 흘러나오자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레이시아의 이번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애초부터 인도네시아가 민항금을 성실하게 갚았으며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인도네시아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 해협에 지배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게 감사하다는 반응을 남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수출의 새로운 활로가 열려 방산 수출 동력에 힘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물론이고 브루나이, 베트남 등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로 이어진 말레이시아와의 계약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경제개발에 나선 말레이시아와의 오랜 인연이 비로소 전투기 계약으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사업이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한국 전투기를 갖춘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무장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